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첼리브라입니다. 어저께 금리 발표 이후에 일시적 반등하고 지금 다시 아마 하락세로 접어들어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 그리고 롤러코스터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우리 대중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고, 제가 과거 중간 선거가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빅데이터를 이제 근거로 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6월 달이 과거 몇 차례에 걸친 어떤 그 중간 선거 그 당해 연도에 6월 달이 가장 최악이었어요. 이거는 데이터 자체가 나와 있었고, 그게 아마 지금 시장에 실현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나서 7월 달은 조금 더 낮고 8월 달은 조금 더 낮고 이제 중간 선거까지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간 선거가 있으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폭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이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6월 달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막 이렇게 또 2만 달러 근간까지 가면은 저는 또 매수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만 달러 근간까지 가면 뭐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이 2만 달러까지 가면 얼마 정도인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또다시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위주로만 한동안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금리 방향성이 또 다시 7월 달까지 정해질 때까지는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중심이 되는 어떤 그 메이저 은행들이 유럽 유니온에서, 자, EU에서 이제 CBDC를 추진하는 플랜에 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재고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하는데, 이 메이저 은행들이 누구냐면 골드만삭스, JP모건 뭐 요런 데거든요. 요런 은행들을 위시해서 전 세계 은행들이 이런 식으로 한다. 이게 코인데스크에 이 뉴스가 나왔어요. 지금까지 CBDC 뭐 플랜이 있다, 뭐 디지털 달러가 어쩌는, 디지털 유로가 어쩌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왜 이런 얘기가 하필 또 지금 또 나올까요? 그리고 이 뉴스, 이런 부정적인 뉴스뿐만 아니라 제가 코인니스를 보면 오늘 나온 뉴스 중에는 열의 9개, 거의 90%가 거의 다 부정적인 뉴스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나 이제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게 셀시우스. 테라가 쑥 이제 수면 아래 가라앉고 대중들의 인식 속에서 사라지니까 셀시우스를 위에다 앞세워가지고 지금 막 그러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그 결론안도 이제 도출이 되겠죠. 뭐 조사 과정에 텍사스에서 이제 텍사스주에서 조사 과정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6월 FOMC는 지났고 7월 달 날짜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7월 26일에서 7월 27일, 그러니까 7월 28일 새벽이 되겠네요. 날짜가 나오는 시점은 7월 28일 날 새벽 뭐 3시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때까지는 아무래도 설상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또 내려가고, 내려갔다라고 하더라도 폭락할 것 같으면 또 올려놓고, 요런 장세. 그래서 단타성으로, 단기적으로 아마 뭐 수익을 5에서 10%뭐 요런 식의 매매를 어느 정도 설정해서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 구간에선 아마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어저께 이제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지금 아마 걱정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비트코인 투자자는 웬만하면 걱정 안 하시는데 이더리움 투자자들이 아마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 메이저 중에 상 메이저고 알트코인의 대왕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더리움이 만약에 주저앉는다 이러면 진짜 엄청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예전에 이 뉴스가 나온 거를 인용해서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단적으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찰리님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질문 드려요. 그래서 최근 신시아 루미스 의원과 진리브랜드 미 상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책임있는 금융혁신법과 관련해 해당 규제가 가상자산 시장에 끼칠 영향을 살펴보는데 중점을 뒀다. 그래서 이 뉴스가 나왔는데, 뭐 이더리움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관리하고 이외 모든 코인은 증권거래위원회가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근데 증권거래위원회만 막 앞에 내세워서 게리 겐슬러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랬었는데 어느 순간 CFTC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는데,
과거에도 사실상 이렇게 두 개로 나누겠다고 얘기가 이미 있었어요. 이거는 사실 지금 다시 나온 뉴스인데 몇 년 전에도 사실 이 뉴스는 여러분들이 구글링 하셔가지고 3년 전 뉴스를 아마 찾아보시면 이 뉴스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 상품으로 취급된 코인은 거기서 규제를 하고 증권으로 규제된 거는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뭐 하겠다. 그래서 두 위원은 법안에서 알트코인은 대부분 증권의 성격을 띠는 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통화나 이자율 같은 상품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근데 중요한 게 관가하지 말아야 될 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 말기가 되면 3분기 말에서 4분기로 들어가면 포스로 전향되는 분기점으로 들어가죠. 그럼 과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품으로 그냥 명시를 할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를 가지고 지금 구독자님께서 너무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실 필요가 분명히 없다는 거. 아직 디테일한 그런 게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어도 나머지 알트코인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런지 걱정되네요. 이것에 관한 명확한 규제안이 나오지 않으면 비트코인 ETF조차도 출시되지 못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상황에서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고 멘탈 관리를 잘 유지를 하셔야 돼요. 끝까지.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하나 이제 간밤에 나온 뉴스 중에 앨런 머스크가 도지코인 막 이렇게 몰이해서 대중 투자자들이 손해를 많이 봤다. 그래서 도지코인 때문에 뭐 손해를 많이 본 투자자들로 인해서 소송에 직면했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정 어떤 특정 코인이 소송에 직면했다, 해킹을 당했다, 뭐 어쩌저쩌고 막 이렇게 루머에 휩싸이고 안 좋은 악재 뉴스가 막 나오면 그때 가격이 출렁출렁거리고 사람들 인식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이미 백커들이 괜찮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 괜찮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그 뉴스를 오히려 반어적으로 해석하시는 게 반대로 해석하시는 게 수익 창출에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제 또 하나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를 중간에 두고 크립토커런시를 페이먼트 어떤 그 시스템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뭐 사실 도지코인하고 시바하고 뭐 관련 있는지는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앨런 머스크가 그리는 큰 그림이 있겠죠. 트위터와 같은 SNS를 통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북미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아마 트위터는 아시아계 사용자들이 많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북미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북미. 특히나 뭐 미국이나 캐나다 분들. 자, 그걸 통해서 뭐 앨런 머스크가 큰 그림을 그릴 거고 또 하나 이제 광부들 그러니까 비트코인 마이너들이 항복을 했다. 그래서 지금 거래소로 비트코인 마이너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쭉쭉 들어가고 있다. 최상단에 있는 사람들이 트레이더들이 아니라 사실 비트코인 마이너들이거든요. 비트코인 마이너들까지 지금 거래소로 많은 물량을 보내서 팔고 있다라는 얘기가 악재의 시작이 아니라 바닷가에 거의 근접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안 좋다. 이 시장 안 좋다. 망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견해를 피네요. 모든 항복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에 대한 건전한 신호다. 이게 마이너들이 판다는 얘기는 거의 바닷가에 근접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분은 저도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이제 호재 뉴스인데 서클사가 USDC를 찍어내죠. 달러에 페그돼 있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사람들이 USDT는 믿지 못하죠. 하도 붉어져가지고 안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이. 근데 USDC를 찍어내는 서클사가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유로코인 이거를 또 찍어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로화를 페그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이거를 찍어낸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나오는 게 시장에 나오는 게 6월 30일부터 시장에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유동성이 하나 더 늘어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아무리 뭐 민간이 발행하는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CBDC가 아니라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긴 하지만
백커를 잘 봐야 돼. 제가 코인 시장에 관해서 확신하는 이유는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나 이런 뭐 거대 자본 세력이 이미 깊숙하게 이 구조 자체를 형성하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서클사는 제가 한 가지만 이제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제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은 이미 뭐 제가 계속 이제 반복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지식이 있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서클사는 골드만삭스라는 그 금융 그룹이 서클사를 만들어냈어요. 서클사는 원래 지금 이제 근간에 이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뭐 알고 계시기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는 어떤 그런 디지털 금융 회사라 플랫폼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서클사도 폴로니엑스나 아니면 제민이나 코인베이스 같이 코인을 거래하는 플랫폼이었어요. 이전에는. 근데 골드만이 서클에 투자를 하고 서클에 있었던 많은 트레이더들, 회원들을 보이저 거래소로 많이 이전을 시키고 그게 완료된 이후에 서클사에서 US DC가 찍어져 나오고 이제 유로 코인이 찍어져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래서 어쨌건 유동성이 하나 더 늘어난다 이런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또 하나 크립토 퀀트 뭐 크립토 퀀트 이분이 이제 한마디 주기영 대표가 이제 한마디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5,000개의 비트코인이 코인베이스에서 빗비넥스로 유입되어 다음 중 하나를 나타낸다. 크립토 헤지펀드는 롱 포지션에 대한 담보를 채우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롱 포지션을 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 그들은 단기적으로는 어느 쪽이든 약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약세래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올랐다고 하더라도 내려갈 가능성, 단기적으로 내려갔다 하더라도 올라갈 가능성.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황이 그렇게 될 거야. 주기영 대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피터 시프가 또 비트코인을 계속 이제 디스를 많이 하시는데 비트코인 홀저는 눈에서 레이저빔을 제거해야 할 때다. 첫째, 레이저빔은 10만 달러까지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이제 단언하는 발언을 하시는데 금은 가격을 오히려 걱정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올해 안에 10만 달러는 절대로 못 찍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0만 달러도 못 찍고 6만 달러를 찍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6만 달러도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6만 달러도 돌파.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만약에 올라가면 그 구간을 단기적으로 만약에 두세 달 동안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 구간을 잘 유두리 있게 잘 운영을 하셔야 내년이나 후년을 대비하는 어떤 그런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희망을 거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제 영상을 어저께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통화를 했어요. 자, 이 두 분이 이제 통화를 하셨는데 거기서 나왔던 안건이 뭐였냐면 우크라이나 분쟁에 관해서 합리적인 어떤 그 결정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 안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통화가 있은 후에 어떤 얘기가 이제 뉴스에 나왔냐면 바이든 시진핑 통화 추진 이르면 다음 달 성사 요 대목을 잘 보셔야 돼요. 왜 하필 또 다음 달이냐? 다음 달이 대중 관세. 관세에 관해서도 결정을 지는 시점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분이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 바로 몇 개월 전이고 자 이제 4개월 남은 거고 이번 달만 지나면 지금 5개월 전이니까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3년이 이미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먼저지 FED에서 금리 인상을 아무리 빅스텝을 어쩌고저쩌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이 두 개가 우크라이나 분쟁과 중국 봉쇄령의 해제가 있지 않는 한 이게 같이 보조적으로 맞춰주지 않는 한 못하는 한 인플레이션은 떨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아마 FED하고 같이 이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같이 이렇게 조율하는 어떤 그 그림이 다음 달 어느 순간에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의제를 보시면 아울러 마지막 부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간 핵심 갈등 사안으로 대두된 대만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인데, 예,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과세안에 관해서 이 뉴스를 보시고 아마 표면적으로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는 이 뉴스를 보고 한편으로는, 이거 엄청난 급등장은 안 오겠는데라고 저희 이제 한편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급등장은 과세가 있어야 전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년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 원래 이제 내년 1월 달부터 카운팅 되기 시작을 원래 하기로 했는데 2년 미뤄져서 2025년으로 미뤄졌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기. 그죠? 가상자산 과세 2년 더 미뤄진다. 이 얘기가 사람마다 이제 관점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썩 그렇게 깔끔하게 좋다는 느낌은 못 받았거든요. 과세를 해야 과세를 많이 가져가고 세금을 많이 가져가려면 코인 가격을 올려놔야 되거든요. 이거는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근데 과세를 미룬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겠지만 인생 탈출까지 그 정도까지 막 여기서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10억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2025년까지는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일정 수준까지는 올라가겠지만 그 중간에 몇 억까지는 올라가겠지만 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릴 게 없네요. 코인 가격 이러니까 저도 뭐라고 떠들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